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잠에서 깨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 이상 윤석열이 아니더라. 와우!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올해 삼재 중에서 날삼재거든요. 저도 내년부터 삼재 시작입니다.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흔히 날삼재는 무언가를 치고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건희는 워낙 무속을 좋아하니까 대비, 뭐 비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많이 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윤석열 계엄 때리는 거 보면서 이 날삼재를 그냥 못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짝 사실 겁이 났던 게 뭐냐면 워낙 김건희가 이런저런 그 액마기 같은 그런 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요거 잘 넘어가면 요것들 임기 채우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딱 때리는 걸 보면서 야, 역시 그냥 못 지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부터 들삼재 들어가는데 뭐 내년에 삼재인 띠들은 뭐 복삼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평소에도 조심하지만 더 조심해야 되고 건강 같은 것도 더 챙겨야 되고 저는 워낙 주식 시황이나 뭐 매매 같은 거 하면서 철두철미해야 되고 철상철하해야 되고 그리고 호재나 악재 같은 거 항상 체크해야 되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흥분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좀 뭐랄까요 되게 약간 또라이 같은 굉장히 예민 모드거든요. 주식시장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또 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새해 2025년 복삼재가 되길 바라며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지난주 12월 13일 금요일 코스피가 12포인트 상승해서 24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녹음하면서 윤석열 탄핵 가결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는 이제 아마 250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자,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00에서 2550입니다. 진짜 여러분 올해 만약에 주식시장 마지막 폐장일이 12월 30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쓰리 코스피 하단을 어디까지 보세요란 그 질문에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는데 뭐 2400 정도에서 끝난다. 기가 막힌 하단을 잡았습니다. 2025년 내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이 많다기보다 저 윤석열 막 명태균 막 윤석열 뭐 계엄 뭐 이거 막 그 쏟아지는 뉴스 체크하느라고 이 내년 시황을 좀 확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냥 틈틈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딱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거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내년 코스피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시나리오가 거의 되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체크할 거고요.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투자 심리가 형성됐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 대신증권도 정권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에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펀더멘털과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걸림돌이 될 것 같기는 하다. 이거는 어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가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이 이전부터 국내 증시 떠나기 시작했다. 당분간 수급 개선 기대가 어렵다. KB증권 같은 경우는요. 탄핵 전국은 일시적이고 결국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 주식시장 관망세. 자,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반등은 할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은 아니고 상승의 제한이 좀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2,550이고 하나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 2,600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연말까지 2,400에서 2,600 어딘가 언저리에서 움직일 거다. 오, 예, 되게 아주 쌈박하게 시황을 잘 봤네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12월 16일 월요일은요. 12월 S&P 글로벌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12월 17일 화요일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 10월 미국의 기업 재고, 12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매월 중하순부터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12월 17일 드디어 2024년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수요일 12월 FOMC 2일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9일이죠. 그죠? 19일 새벽에 올해 마지막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의 주택 착공, 그다음에 주택 허가까지 발표가 되고요. 3분기 미국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19일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3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 11월 경기 선행지수, 11월 기존주택 판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미국은 세마녀의 날이고요. 11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10월에는 0.24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0.17, 그러니까 10월 달보다는 조금 덜 상승했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은 여러분 연준에서 확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얘기했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국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또 이렇게 우리는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뭐 뻔한 얘기가 아니라 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진지 빨면서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FOMC 회의에서는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가 거의 가능성이 90%가 훨씬 높은 상태. 25bp 금리 인하 할 기세죠. 그럼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자,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요. 작년 10월 달에도 연준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은 2023년 11월 혹은 12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그렇게 하다가 점도표를 확인해 봤더니 2024년 연말은 2023년보다 금리가 한 75bp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작됐고
그렇게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2024년 8번의 연준회의에서 많게는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이렇게 확대되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준의 점도표, 작년 이맘때 보여준 연준의 점도표는 2024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그때보다 75bp 정도 낮을 것이다 라는 점도표인데 9월 달에 50bp 인하, 11월 달에 25bp 인하, 12월 달에 또 25bp를 인하한다면 작년 이맘때 연준이 예상했던 점도표보다 금리가 더 낮아진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미국이요. 올해 1년 내내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주식시장을 쭉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1분기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 연착륙 얘기 나왔고요. 나중에는 노랜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골디락스라는 이야기도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의구심이 든 게 여러분 미국이 정말 경제가 좋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뭐 노랜딩이니 연착륙이니 타령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9월 달에 금리를 50bp씩이나 인하해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지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엔 좀 덜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뭐 짧게는 뭐 3, 4개월 길게는 뭐 16개월, 17개월 전부터 미국은 경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그렇게 모는 종에다 경제 지표를 찍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9월 달에 연준은 50bp 금리 인하할 거고요. 그래서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고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는 50bp 금리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그 썰을 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12월 연준은 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만 되면 뉴욕 증시 마감에 산타랠리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돼야 될 산타랠리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하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매출이 얼마였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를 썼다 이게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을 만큼 뉴욕 증시는 소비 건들지 마. 인플레이션 지표 흔들려. 하지마. 금리 인하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머릿속에 단순히 아니 경제가 진짜 좋으면 왜 저렇게 금리 인하를 막 하지? 이런 생각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내놓은 점도표가 뭐였냐면 내년에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9월 달 자기네들이 50bp 금리를 인하하면서 점도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년에 연준은 4번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해서 내년 연말 정도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거의 2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상승이고, 특히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심리, 신뢰, 소비자 뭐 이런 것들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연준은 25bp 정도 금리 인하 하면서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한번 강조해야죠. 금리 인하 2번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1년의 마지막 2주는 주식시장에 훈풍을 주는 시기. 뭐다? 산타랠리. 근데 지금 산타랠리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요. 뭐 훈풍을 주고 뭐 약간 이렇게 단어를 틉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만기라고 해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FOMC 의장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연임을 시키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시 연임이 됐고 그 임기는 내년 2026년 5월 만기인데,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뭐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새끼를 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롬 파월 임기에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계속 임기를 맞출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썰을 풀어드렸는데, 저는요, 제가 최근이 아니라 저는 돈다방 윗세리에서 그냥 이 물갈이란 단어를 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의 국내 거래액이 91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벚꽃 대선을 해서 봄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시켰을 뿐 윤석열이 저질러 놓고 싸질러 놓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나씩 하는 과정에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유럽 경제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내년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저는 인간 지표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의 국내 거래액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0포인트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다 뭐 오픈 뱅킹 해가지고 막 바로바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막 주식 계좌 만들라고 막 뜨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국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겠죠. 그리고 더 갈 거라고 아마 믿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너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 중에서 계속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아래로 빠질 일보다 뭐 옆으로 행보하고 수급 좀 체크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의 유동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찌 보면 뭐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싸 보이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비쌉니다. 저 비싼 주식이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태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미국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일 수도 있고 뭐 중국 경기 부양책 내놓는다고 난리 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경기 부양책 내놓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안 좋으면 저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쓰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의 특징, 고유성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유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자료 준비하면서 미국 주식의 국내 거래액 91조 원 규모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다. 일명 흔히 얘기하는 서학개미들이 한번 또 통곡 소리 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판이 좀 새롭게 짜질 거기 때문에 작년처럼 깔끔하게 새해 전망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가야 될 길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큰 위기가 와야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번 진짜 확실하게 물갈이가 되고 어떤 큰 악재를 통해서 싹 정리되고 쫙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깰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요. 코로나 터지고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대신 바로 반등했죠. 그죠? 바로 반등하면서 유동성이 확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올라가기 위해서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악재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조만간 정리가 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대한민국 대통령 더 이상 윤석열이 아니더라. 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좋은 소식이고요. 정말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돈도 좀 많이 벌고 뭔가 좀 행복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은 안 할 거고요. 6월이 아니죠. 12월 17일 화요일 방송에서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